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BOJ 결과가 있었는데 예상대로였죠.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금리 인상은 일본에서 했는데 우리 증시가 빠졌다. 이런 표현 나오고 또 간밤 뉴욕 증시는 보니까 이틀 연속 또 상승세 이어가네요. 네, 아까 우리 장현재 캐스터가 네. 키워드를 읽는 순간에 네. 우리 모두 빵 터졌는데 아마 투자자분들도 아마 실소를 금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금리는 일본이 올렸는데, 우리 시장이 빠졌어요. 예, 니케이는 오히려 훨훨 날아가고 4만 포인트를 더 회복하고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저 외국인 수급이 뚫리는 우리 국내 증시인데 미국 장도 참 그거하네요. 이렇게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같은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는 올랐고 AMD는 또 많이 떨어졌고. 예, 그래서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그 와중에 조금 또 약세로 마감하기도 하고 해서 수요일만 되면 우리 매일 듣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 바로 그럼 모셔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예. 유한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숨부터 쉬세요. 한숨이 나오십니까? 왜 우리 시장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그렇죠. 요즘 네. 시장? 그냥 뉴욕 살피기 전에 네. 어제 있었던 이벤트 중에 하나인 BOJ와 또 그리고 우리 시장까지 묶어서 어제 시장에 대한 우리 유 본부장님의 코멘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BOJ도 있었고 또 엔비디아의 GTC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FOMC 바로 앞두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었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오버 리액션을 한다.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과 집중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어제 장중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예. 보면서 네. 또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네. 결국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간의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장중에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네.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지금 물량 털리시면 큰일 난다. GTC가 동영상에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보고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성장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일본의 그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벌써 다 예측했던 부분이고 네. 또 지금 일본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폭에 있어서도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260%가 넘어요. GDP 네네. 대비해서. 이런 숫자일 경우에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재정 적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축통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사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게 유지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금리를 아주 천천히 올릴 것이고 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대비해서 거의 20%포인트 더 낮거든요. GDP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금리를 살짝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겠고 이랬을 때 어떤 민간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오히려 그냥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그거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계속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같이 뭉쳐 있습니다. 이럴 때 잘 판단하셔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 가셔야 되는데 투자를 늘리는 방향 자체가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헤드라인 뉴스 보니까 뭐 B2 얘기하면서 그 저평가주, PBR주 네네. 산다. 글쎄요, 저는 그게 뭐 올바른 전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 PBR이 이유가 있으니까 저 PBR이거든요. 아, 저평가받는 우리가 이유가 있다. 예. 흔히 얘기하는 그 value trap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치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어떤 기업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네. 그 가치의 재평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항상 저평가주가 뭐죠? 우리나라에 금융주입니다. 예, 은행주, 증권주. 예. 예. 근데 지금 그 은행주, 증권주를 10년 내내 투자를 하셨으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실 거거든요. 아, 예. 예, 그게 뭐 뭔가 엄청난 혁신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도 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다. 저 PBR 주식에 대한 투자 이것보다는 앞으로 혁신을 계속해 나가면서 성장을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줄 그런 업종과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본부장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이제 어제 장을 갖다가 이렇게 리뷰하는 과정에서 사마 페인트 상한가 친 거 보니까 페인트 회사에서 리튬 전지 전액을 개발했다. 이런 것들이 혁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런 거 상한가 가는 거는 충분히 뭐 납득이 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 네. 그래요. 그 참 혁신과 성장이라는 그 테마로 지금 이제 시장 갖다가 쭉 리드해 오시고 또 운영도 잘해 오고 계신데 지금 그런데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해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큰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AI라는 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 AI 관련해서 어쨌든 인프라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설비 투자를 가장 선두주자가 엔비디아인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혁신을 가지고 계속 새로운 걸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혁신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앞으로 연말에 출시될 그 GB200은 기존의 또 30배 정도의 이 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또 추론을 해서 로봇이 또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거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엄청난 비용 절감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걸 쓰면 비용이 싸진다. 네네. 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냐면 보면은 엔비디아는 주가가 뭐 그 시간 외에서는 GTC가 일어났었을 때 한 2% 정도 빠지고 있었어요. 네네. 다들 뭐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서 그랬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다 되돌렸고 반면에 쫓아오는 기업들, 네. AMD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글쎄요,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지금 거의 뭐 8, 90%인데 네. 90%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허. 그 뭐 100%를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AMD라든지 인텔이라는 회사들이 그래도 쫓아올 수는 있을 거고 어느 정도의 조금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종목을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인프라를 깔고 나면 그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또 새로운 신규 매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게 바로 애플리케이션이고 소프트웨어죠. 근데 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종목들도 또 희비가 막 엇갈려요. 네네네. 예, 뭐 얼마 전에 어도비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다가 좀 반등을 했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급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등을 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애플리케이션 쪽, 소프트웨어 쪽에 이길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 또 뭐 애플이 이제 뭐 뭔가 내놓겠다. 아이폰을 이용해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정답이냐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AI를 가지고 어떻게 매출과 연결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지금 벌써 발견해서 투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실적이 나오면 네. 그때 들어가도 안 늦다. 아, 실적 확인하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슬라로 옛날로 되돌아가 봅시다. 예.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흑자 전환하고 나서예요. 예. 전기차로서. 예. 전기차에 대해서 다들 뭐 될까 안 될까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게 2019년 제 기억으로는 하반기입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20배 튀어요. 아, 예, 10배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I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 주가는 올라간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하드웨어 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엔비디아가 있고 또 엔비디아 이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회사들. 아, 뭐 SMCI. 예, 뭐 등등. 근데 이제 또 SMCI는 주가가 또 며칠 동안 또 급락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증자하면서 그 희석되는 것 때문에 유통 걱정. 물량이 많아지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그 이외에 다른 기업들, 뭐 델 같은 기업은 또 엔비디아랑 뭘 한다더라. 심지어 젠슨 황이 그 GTC를 하면서 델 회사를 언급을 하면서 네. 뭔가 비즈니스 한다 이럴 거니까 또 주가도 오르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지금 하드웨어 까는 쪽은 좋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건데 그 중간 단계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서 예.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은 소장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AI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초점을 80% 맞추면 된다. 나머지 20%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익을 벌어들일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국으로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 예,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SK 예,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예.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뭐 딜을 하겠다고 네네.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러나. 사람들이 참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럴 때는 참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질 때 그렇죠.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그 FOMC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뭐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 점도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네. 좀 해드리자면 저희가 가지고 온 자료와 연결시켜서 좀 볼게요. 왜 이 금리 인하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차 역전 현상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저희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7%예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금리를 내려주기 시작하면은 저 갭 차이가 장기 금리가 안 빠지면 네. 단기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그 큰 하락장이 보통 오냐면 저기 보시면 이제 회색 선들이 있죠. 네네. 저희가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구간들을 다 보시면은 장대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회복해서 정상화되고 얼마 지나서 옵니다. 경기 침체가.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 인하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게 그렇다면 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화 될 때쯤 됐었을 때는 저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네네. 타이밍이 옵니다. 네, 그거는 그럼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예. 결국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정상화가 빨리 되는 거죠. 그죠? 1.25% 내리면 정상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그래서 올해 안에 1.25%로 내려버리면은 이거는 시장이 오래 못 가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있는 과정에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미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게 더 좋다. 오히려 너무 빨리 내려버리면 이거는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가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 쪽은 아니고요. 예. 민간 쪽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일본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계와 민간의 부채 비율이 워낙 낮고
지난 3년 동안에 미국의 가계의 펀더멘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산 가치는 거의 34%가 늘었는데 네. 부채의 규모는 마이너스 23%인가 빠졌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순자산 가치가 지난 3년 동안에 미국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죠. 최소 50% 이상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천천히 내려주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인플레이션 숫자를 확인을 하면은 내려줄 거고 아마도 저희의 판단에는 4월 숫자, 네. 즉 5월 달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5월 15일 날 나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면은 미 연준 이제 금리 내리겠네. 라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도 또다시 만들어지고 또 장기 금리도 조금씩 떨어져 줄 거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두 차례든 세 차례든 전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어쨌든 트렌드,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는 내려줄 거다.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린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시장이 엄청나게 큰 악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언제 내려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내려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때 6월 달이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다. 지금은 6월 달 내려주는 확률이 55%, 뭐 안 내려주는 확률이 45%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장단기 금리차 그 차트가 저게 보면은 또 강세론자가 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저게 이제 정상화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고 나서 저 음영 처리되는 경기 침체 구간이 오고 저 무렵 접어들면 이제 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 봐서는 정상화되기까지도 아직 한참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상화되고 나서도 한 6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또 과거에 또 저 음영 처리한 저 경기 침체 오는 저 구간 바로 직전이 보면은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말 주시장 같은 데서의 시세는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피크를 치는 피크를 치는. 예.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지금 이 여기서 물량 털리지 말라는 유 본부장님이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또 벌써 또 적응했네요. 그 논리에. 연초만 해도 연내 뭐 6번, 7번까지 금리 인하 그러면 무조건 좋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애초 점도표가 제시했던 3번만 해도 괜찮고 혹시나 인하가 2번으로 점도표 중간값이 한 클릭 올라가도 괜찮아라는 분위기까지 왔네요. 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네. 그 1.25에서 1.75 내린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엄청난 경기 침체가 너무나 빨리 올 것을 미 연준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는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는 완전히 거품에 거품이 되면서 엄청나게 후유증을 일으키는 거품이 만들어진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또 다시 또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주 천천히 인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컵 핸들 차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21년 말 2022년 초의 고점을 뚫기 시작한 거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그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보통은 증시가 3년 길게는 4년 정도 좋다라는 데이터를 전에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통계적인 거고요. 네. 여기에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내금리차 역전 현상 그리고 또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총 여신 추이인데요. 여신의 추이를 보시면은 여신의 이 하락이 일어나고 있을 때,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장이 좋을 수가 별로 없는데 바닥을 잡고 나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2009년 10월이 저기 보시면은 이제 엄청나게 마이너스 숫자이다가 바닥을 찍었죠. 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년도 동기 대비 숫자이기 때문에 그 전달 대비 숫자로 보면은 이제 이미 성장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9년 3월이 증시의 바닥이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2009년 10월에 바닥을 이 대출 증가율 마이너스를 바닥을 찍고 나서
쭉 거의 5년 동안의 정상화 과정이 생기죠. 그러면서 거의 뭐 한 6, 7%대, 뭐 8%대까지도 성장률이 회복이 됩니다. 요 기간이 약 한 5년짜리, 6년짜리가 들어오거든요. 이 기간에 미국 증시 S&P 500이 150% 오릅니다. 그때 금융위기 이후 이제 네. 바닥 잡고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 2023년 12월이 바닥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숫자 계산해 보니까 2023년 거의 한 10월 달부터 예. 전달 대비해서는 플러스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드디어 이제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출이 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화 과정으로 가서 전에 보여드렸던 요 2009년부터 2015년짜리가 또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5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숫자만 보더라도. 예, 예. 그래서 계속 저희는 요즘에 고객들이랑 얘기할 때 지금이 기회이지 지금이 막 불안해서 도망갈 때가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참 고맙고 마음이 편한 건 뭐냐면요. 요즘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참 투자를 잘하세요. 네네. 해외 투자 쪽에 있어서. 네네. 예, 예. 그만큼 요즘에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미국 투자를 계속 늘리시는 모습이 나오고 지난주에는 순매수 종목들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 성장주. 예, 성장주, 뭐 엔비디아, 뭐 등등 해서 쭉 해서 정말 잘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태까지 그 지난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게 좀 효과가 있나 하는 그래서 좀 뿌듯한 마음까지도 실제로 생기는. 떨어지면 또 사시는 분들 많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방 쪽 레버리지까지 들어간 그런 상품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녹아났어요 이번에 최근 한 반년 사이에 그 여파가 이렇게 여의도에 가면 들리더라고요. 또 그쪽으로 또 몰아갔던 또 이렇게 나름의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미국장에서의 여기는 과거 우리 2차 전지 한번 사상 최고치 찍을 때까지 그때 공매도 세력들의 쇼스퀴즈를 할 때 유발했던 그것도 컸고 네. 한참 그 코로나 때 민주식들의 그 시세도 어떻게 보면은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이 죽고 나면서 나온 시세잖아요. 네. 최근에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뉴스의 흐름이나 재료를 보고 이 정도면 다 왔겠거니 하는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손절로 내몰리면서 올라오는 지수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네, 그렇죠. 그 이제 좀 되돌아가 보면은, 네. 그러니까 왜 오르는지를 보면서 네. 그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되돌아가면은 2차 전지 예. 그 배터리 관련돼서 막 엄청나게 뭐 얘기 많았었을 예, 때 예. 그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냐면 거의 우리가 거의 애국심에 충만했죠. 예, 중국은 망한다. 뭐 중국은 될 수 없다. 뭐 테슬라는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우리나라 배터리를 막 땡겼단 말이죠.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그죠? 테슬라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배터리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2차 전지 전도사가 테슬라 망한다고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네, 그것도 그래서 희한한 제가 생각할 현상이죠. 때는 네. 그 기본적으로 펀더멘탈과 실질적인 가치를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이 AI 산업은 엔비디아 왜 자꾸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올라가고 하냐면 그만큼 계속해서 그 성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GTC 얘기가 나오고 나서 들여다보니 예. 아 이거 정말 빨라지겠구나. 속도가 너무나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그 과소평가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엇박자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 개인 투자자라면 네네. 제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그걸 투자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게 2천만 원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빼시고 그냥 번 돈만 그냥 묻어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안 들여다 보셔도 되는 거죠. 예. 뭐 증권사 입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미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참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적인 큰 문제가 생겼다. 네. 이제 이러면은 던지시면 돼요. 제가 그 98년부터 2000년 사이클의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1998년에서 2000년 자그마치 나스닥이요 270% 올랐어요. 1년 반에 예. 거의 인덱스가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은요 98년이 피크였어요. 99년, 2000년은 이익이 줄었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땡겨버렸단 말이죠. 왜 그랬냐면 이 인터넷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똑같은 실수는 안 할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기업들도 그런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투자자들도 그런 똑같은 실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거의 뭐 분해시키다 하면서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렇게 들여다볼 때 지금 이 AI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든다라는 거죠. 뭐 이제 초입 단계는 좀 넘었는데 네네. 그래도 인프라를 지금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깔았다. 뭐 이 정도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프라 다 깔고 나중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이 연결되고 새로운 매출 창출과 이어지고 근데 이걸 사줄 사람들의 펀더멘탈이 어떠냐? 미국의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지금 3년 동안에 순자산 가치가 50%나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쉽게 끝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네. 돈을 많이 내고 뭐 살려고 하지 않는 쪽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예.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킬러 애플리케이션 AI 뭐가 나오면 예, 예. 그게 이거는 앞으로 요거를 계속 쓰면은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 미래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결정이 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을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될지 어떤 종목이 될지 정확하게 답이 없단 말이죠. 그거를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고 네. 그 종목을 꼭 찾아내기를 저도 바라고 많은 사람들도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다 이제 조금씩 투자해 놓는 거예요. 이 회사가 성공할지 저 회사가 성공할지 뭐 그걸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이 회사가 좀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돈이 좀 더 몰리고 이런 식의 추세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긴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은요 네. AI 반도체는 예. 앞으로 연간 복리 50% 이상의 성장을 해줄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관련된 하드웨어 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러는 중간중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 2658포인트, 코스닥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894포인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73,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56,1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85만 9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4% 상승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는 23만 9,500원. 반면 기아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7,600원이죠. 셀트리온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3,900원.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모두 0.8% 안팎으로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42만 8,000원, 44만 7,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뭐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운데 HLB가 0.3%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만 2,800원. 그밖에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가 지금 호가에서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만 2,700원. 엔캠이 2% 강세가 예상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가 23만 4,500원. 리노공업, 신성 델타테크는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37%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19만 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뭐 일단 오늘 시장, 최근에 국내 증시 보면은 참 시작 자체는 큰 방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네요.
동시효과에서의 저 흐름이 크게 뭐 이렇게 장중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예. 없고 미국의 지수 선물 흐름도 시간의 지수 선물 흐름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늘 보합 내지는 약보합 뭐 이런데 본장만 가면 이제 미국장은 계속 또 강하게 가고 하니까 와 지금 달러엔 환율이 151엔을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사실 이렇게 뭐 BOJ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네. 단행하면은 달러 엔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엔이 좀 강세로 돌아설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반대란 말이죠. 예. 이 현상을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됩니다. 첫째는 그 선반영이라는 게 시장에서 괜히 그 시황쟁이들이 뭐 할 말이 막히거나 잘 모를 때 그냥 네네. 퉁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선반영인 거예요. 진짜로. 예. 보니까 이렇게 한 150엔대 후반에서부터 이렇게 횡보하던 달러엔 환율이 3월 5일부터 이렇게 쭉 한 일주일 가까이 확 밀렸는데 한 2주 앞두고 BOJ 회의 2주 앞두고 제가 봐서는 외환 시장의 딜러들이 네. 지금 정민 앵커가 말씀하신 그 논리는 누가 생각해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인 합리적인 거죠. 생각이죠. 예, 예. 뭐 거의 뭐 17년 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예, 예. 이제 마이너스를 탈출한다니. 아니 그럼 엔이 강해져야지 해서 누구나 엔 매수, 달러 매도 이런 포지션을 잡다 보니까 151엔에 있던 게 146엔대까지도 네, 네, 네. 확 내려왔는데 리얼머니는 안 움직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어제 막상 예. BOJ 끝나고 나니 BOJ 이전에도 벌써 거기서부터 뭐 148, 149까지 왔던 게 BOJ 결과 보고 나니까 뭐 달라진 게 네. 특별히 없다. 달라진 게 특별히 없다는 것은 역사적 어떤 상징적인 선언이지 웃기지 않습니까? YCC는 폐기하는데 국채 매입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지금과 그러게요. 같은 규모로. 이 얘기는 저는 딱 그 얘기예요. 애 성적표 가져온 거 보고 엄마가 너 이걸 갖다 성적이라고 받아와서 너 밥 안 줄 거야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걔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배달은 시켜도 돼? 했더니 그건 시켜. 이게 뭔 징벌입니까? 그렇죠. 보통 YCC는 이제, 폐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채 매입을 안 할 거다라고 예상을 뭐 할 수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국채 매입은 지금 같은 페이스로 계속 한다. 돈은 계속 풀리네. 그러다 보니 그냥 BOJ를 내다보고 이렇게 스펙으로 투기로 밀었던 세력들이 다 원위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는 분위기네요. 참 묘합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 유동성은 이런 여전히 해석이 풍부한 나올 거예요. 수밖에 없네요. 지금 유동성은 너무나 풍부하고요. 예.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예나 약세인데 그래요. 네. 이거를 쉽게 이렇게 뭐 완전히 바꾸겠다 말이 안 네네. 되죠. 그만큼 또 요즘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산업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대만 자본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옌이 엄청나게 빠르게 강세로 가는 거는 그쪽에서 바라지 오히려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이 264%예요. 정부 부채 비율이. 그러면은 이거 이자가 내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또 다 감안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유동성 말씀하셨으니까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국의 이 증시의 자금 유입이 네.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서 지금 빠르게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 정도 속도면은요, 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개인들은 네. 지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말 많다. 예, 그만큼 지금 순자산 가치가 많이 늘었고 부채는 많이 줄여놨다. 예, 그래서 저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개인들은? 어쨌든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소득이 늘었다. 예, 뭐 연간 단위로 5%, 6%씩 늘었었고, 예. 여기에 또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갔으니 또 미국 바깥에서 들어온 돈이 엄청날 네, 것 또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 달러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많은 분들이 이제 IT는 좀 조심하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요 테크 관련된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IT의 자금 유입이 거의 2023년 뭐 거의 상반기부터 거의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밑에 하얀색으로 쭉 떨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2주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금이 갑자기 택에서 빠졌다. 이러면서 이제 택이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네네. 이랬는데 그 다음 주는 또 오른쪽입니다. 예. 저렇게 또 다시 튀어 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IT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또 그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예. 한 63,000달러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차트 보고 있으면은 뭐 일시적인 조정이겠죠. 아. 뭐 이 정도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게 예. 기관 자금이거든요. 예, 예. 개인 자금도 있겠지만 기관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너무 많이 올랐으니 좀 쉬어가야 되는 건 맞죠. 그건 계속 그 얘기는 해드렸죠. 지난 2주 예, 동안에. 예. 지금 2주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시장은 원래는 저희가 한 2달 내지 3개월 정도의 조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5월 15일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템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제 5월 15일까지로 계산하면 이제 2달 남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느낌 자체는 이렇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예. 또 이 계속해서 AI 산업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고 여기에 또 매출을 일으키고 못 일으키고 희비가 정확하게 갈리고 이러면서 투자하기가 훨씬 더 이 내용을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고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목요일 새벽이면 이제 미 연준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점도표도 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지금 미 증시 쪽에서는 엔비디아 주요 성장주들 간의 희비는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상승했고 AMD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종목이라든지 섹터 간 차별화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이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상승합니다. 호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지금 0.87% 상승, 2,679포인트. 코스닥 0.2% 올라갑니다. 894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어제 하루 만에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2,68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올라갑니다. 73,700원, SK하이닉스도 0.6% 올라갑니다. 16만 1,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5% 상승합니다. 40만 5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9% 올라갑니다. 85만 3천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갑니다. 6만 2,500원이고요. 현대차도 1.47% 올라갑니다. 24만 1,000원이고요. 기아도 상승합니다. 1% 상승 12만 3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올라가네요. 0.4% 오름세 18만 5,200원. 이건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약보합이고요. LG화학이 0.4% 상승합니다. 4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 강세도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이 4% 이상 올라갑니다. 7만 5,700원. 신한지주도 3.8% 강세입니다. 4만 9,800원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58% 올라갑니다. 6만 3,600원. 이 가운데 삼성생명도 2% 오름세고요. 키움증권도 0.3% 상승합니다. 오늘 보험주들 강세도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은행주들, 금융주들 상승폭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사흘 만에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내림세입니다. 0.3% 하락으로 27만 500원. 에코프로는 0.3% 상승하네요. 61만 3천원이고요. HLB가 소폭 내림세입니다. 10만 2,500원. 알테오젠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2% 소폭 하락합니다. 지금 11만 1,400원. 그리고 HPSP가 2% 강세입니다. 5만 2,800원. 오늘 반도체주가 확실히 셉니다. 엔캠 0.87% 상승 23만 1,500원이고요. 리노공업도 1.7%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이상 상승 19만 2,400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죠. 2% 이상 올라가면서 11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줍니다. 텔레칩스가 12% 넘게 급등합니다. 31,950원이고요. 칩스앤미디어도 7% 강세입니다. 28,700원이고요.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9% 상승 중이고요. 가온칩스가 6.8% 강세입니다. 104,500원.
퀄리타스 반도체도 2.3% 올라갑니다. 41,100원이고요. 앞서 텔레칩스도 보셨죠. 제주 반도체도 2.5% 상승합니다. 26,250원. 그밖에 AD 테크놀로지 2.5% 상승 중이고 뭐 HPSP, 리노공업도 앞서 보셨죠. 각각 2% 가까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는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소마젠이 16% 급등 중이고요. 파미셀도 3.8% 강세입니다. 녹십자도 1.8% 상승하면서 123,900원이고요. ST팜도 1% 상승합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모더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은행주 보셨고, 페인트 관련주. 어제 삼화페인트 제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전액 개발 소식이 이어졌죠. 삼화페인트가 오늘도 급등합니다. 14% 급등 중입니다. 9,730원이고요. 자, 뭐 그밖에 KCC 조광페인트도 1% 상승합니다. 삼화페인트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리튬 금속전지 전액 기술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또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현재 각각 540억 원, 57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1,10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02억 원, 16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이 지금 186억 원 매도 우이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지금 3,277계약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떨어집니다. 1원 30전 하락한 1,33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힘은 좋네요. 네, 예. 그러네요. 어제 예. 떨어지더니 이거 또 바로 올라가네요. 그쪽에 그동안에 저 뭐 자동차 쪽에 종목들 그리고 무슨 뭐 금융 쪽에 지주들 여기 약간 기술적으로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는데 여기서 힘이 살아있네요. 전부 아직 그 뭐 21선 공방에서 이렇게 다시 머리를 들려고 하는 거 없고 요즘 미국 장도 보고 요즘 제가 확실히 매주 이렇게 유동훈 본부장님의 저 갖고 오신 자료나 이렇게 로직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 진짜 딜러 초년병 때 그 시니어들한테 들었던 그리고 책에서 봤던 그 말 점점 되새기게 됩니다. 추세에 맞서지 말라. 이게 추세라는 게 예. 쉽게 꺾이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리고 지금은 또 약간 버블기가 있는 추세다 보니까 네네. 이걸 갖다가 다 깼거니 갖다가 미리 예견하고 들어가고는 계속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이 거품이 꺼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요. 거기서 네.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못 쫓아오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완전 추세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예. 그걸 보기 전까지 굳이 던질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2년 안에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지금부터 매도를 하면 되냐?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50% 오르고 나서 하락하고 나면 네. 그렇죠. 그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나 배 아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모 현상을 얘기를 하지만 네네. 그 포모 현상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제 조인을 하고 같이 투자를 같이 하시다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네네. 걱정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지금 흐름이 아직까지는 뭐 쉽게 깨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 지금 미국 증시 고점은 언제일까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예. 이걸 한번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답을 안 했을 텐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가 고점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11%,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고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10%. 네. 근데 이제 2024년 이후가 될 거다가 이제 77%가 됐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피크 쳤다. 네. 1%입니다. 물론 이거 보고 있으면은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예. 하시겠지만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통계적인 숫자를 보고 있을 때 고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 예. 올해 50일 동안에 5%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네. 이렇게까지 상승을 한 횟수를 보면은
1950년대부터 지금 거의 26번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평균으로 그 해에 네. 연말까지 얼마의 확률로서 96%의 확률로서 얼마나 상승? 12.6% 평균 상승을 했다. 저 정도 통계면은 한번 투자해볼 만하지 그러게요. 않겠습니까? 그죠? 연말까지. 예. 딱 한 번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서 났었는데 이게 1987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인가? 아무튼 블랙 먼데이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하루에 급락을 했던 그 케이스가 나온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평균값이 저렇다라는 것은 계속 뭐 우리가 지금은 여전히 좋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뭐 비슷한 통계 많죠. 1, 네, 2월에 네. 상승을 하면 나머지 10개월 동안에 상승을 뭐 거의 93%의 확률로서 약 11% 상승한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또 11월, 12월이 10% 이상 상승을 한 해는 네네. 그 다음 해에 19.5% 상승한다. 그런 통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를 보고 있으면은 미국 증시가 고점이 아니겠죠? 그러면 미국 증시가 고점이 아니면 한국 증시도 계속 좀 올라갈 고점이 수 있죠. 아니겠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들여다보는데 한 가지 제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항상 저한테 자신에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한국 증시를 먼저 들여다보고 네. 미국 증시를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예. 그리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미국 증시를 보고 한국 증시에 어떤 뭔가 모순이 있으면 그거를 투자 기회로 삼는다.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대세는 미국의 AI 산업 그리고 네. 여기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결될 거고 또 전기차 쪽도 AI와 연결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시면서 한국의 개별 종목들이 이쪽과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어갖고 하나 클릭을 해봤더니만도 그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계속해서 이거 베어리시한 뷰를 갖고 있는 분인데 또 이 미 증시 랠리의 반전을 암시하는 4가지 기술적 신호 해가지고 그럴듯한 그림들을 막 제시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 본부장님. 네. 다우 지수하고 다우 운송 지수하고 다이버전스를 보인다는 거예요. 또 뭐 두 번째 이게 S&P 500하고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지수만 올라가고 하이힐드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 얘기하고 S&P 500 지수하고 테크놀로지 지수하고 보면 테크놀로지 지수는 최근에 횡보하는데 S&P 500만 가고 있다. 그리고 베타가 높은 주식들의 그거는 횡보 중인데 S&P 500만 간다. 이 4가지를 갖다 제시했는데 일단 뭐 얼핏 이제 들으면은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고 또 이렇게 좀 추워지기도 합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유 본부장께서는 바로 또 반론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이 예. 전략가를 한 지가 이제 30년 돼 가는데 보통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빈도 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어요. 네. 이런 지표들인 거죠. 예. 보통 뭐 찾기 시작하면 네. 수십 개입니다. 그러죠, 30 몇 그러죠. 개가 네, 되고요. 네. 요즘에 이제 AI 시대니까 그걸 네. 다 돌려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딱 이거는 뭐냐면은 4개만 갖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저도 4개만 가지고 와서 하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가 4개만 가지고 와서 하는데 저희는 뭘 테스트를 하냐면 그 R 스퀘어라고 해서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32개를 집어넣고 네. 막 돌려버리면은 예. 이게 알파고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 소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켜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4개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돌려보면은 지금은 확률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노하우를 또 다 전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의 노하우니까 예.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고점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어떻게 보면 FMC도 지금 뭐 예를 들어 경제 전망이나 점도표 그리고 이제 성명서가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이어서 파월 의장의 또 기자회견에서의 이 레토릭의 톤 따라서 시장 반응은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상방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뭐냐 하면은 조금 이렇게 연준에서 매파적인 어떤 뭘 끄집어낼 거야에 대해서는 자꾸 그동안에 시장이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완화적이다. 네. 내지는 뭐 그렇게 파월 의장의 말에서도 느끼는 톤이고 뭐 이 괜찮아요 하는 분위기라면은 또 그쪽에 하방 배팅했던 세력들의 또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이 좀 너무 많이 땡긴 거 맞았죠? 저희가 많이 땡겼죠.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 3월 달 동안에 S&P 500이 8% 이상 상승했었단 말이죠. 네. 나스닥 100도 뭐 거의 8% 이상 상승을 했었어요. 너무 많이 땡겼기 때문에 쉬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이 IT 업종, 특히 엔비디아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살짝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SMCI 같은 종목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30% 빠졌다가 또 다시 땡겨서 또 고점 만들고 또 지금 또 30%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펀더멘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네네. 네. 예, 자 우선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고 또 빅테크에 대한 어떤 이 영업 이익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AI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예측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냐면은 6년 동안에 20배 성장을 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저 숫자를 연간 환산을 하시면은요, 연간 복리 65%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숫자가 황당하다, 뭐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1995년부터 2000년도에 닷컴 버블까지 갈 때까지 그때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년 평균적으로 오름폭이 1200%가 넘어요. 그래서 복리로 계산하시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1200%가 아니라 1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3%의 복리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요거로 계산하면 이거보다 더 높잖아요. 예.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인터넷하고 지금 AI인데 인터넷과 AI의 어떤 파장 효과가 얼마나 다를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지금 미국에 있는 띵탱크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GDP를 16%나 끌어올려 줄 수 있다. 2030년까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AI 반도체가 20배 성장, 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은 전체 S&P 500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빅테크 또는 IT 회사들, 이 회사들의 지금 영업 마진율 한번 보시면은 23.4%, 26% 이렇습니다. 근데 S&P 500의 테크를 제외한 평균은 10%예요. 11%. 2배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PER을 계산해 보시면 빅테크가 28배고요. S&P 500이 21배입니다. 자, 이거 뭔가 이상하죠? 네네네. 2배는 돼야죠. 예.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장은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투자가 좀 어렵다. 물론 지금처럼 너무 많이 땡겼었을 때는 쉬어가지고 네네.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주는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시장이 계속 이어질 때는 네. 또 다시 대장주가 또 끌고 가죠. 그리고 이제 또 쫓아오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장주가 쉬고 네. 나머지 종목들이 좀 쫓아오는 모습인 것이지 이게 어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